아까 29번 맞지? 자, 29번 갈게요. 자, 바닥 상태 2, 3주기 원자 X랑 Y에 대한 자료야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수비가 X 대 Y가 2 대 1이야. 그럼 X의 원자번호가 Y의 원자번호의 몇 배? 2배 이렇게 들어가야지. 됐지 그지? 또 한 가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비 X 대 Y는 3대 2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3대인데 진짜 오비탈이 만약 몇 개밖에 없다면 2개밖에 없다면 오비탈 2개를 건드리는 전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리튬하고 베릴륨이 있겠지. 괜찮아요? 봐봐. 오비탈 2개짜리는 리튬이랑 베릴륨, 오비탈 3개짜리는 누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 붕성. 그치. 그러니까 리튬은 얘는 몇 번? 3번, 베릴륨은 4번, 붕소는 5번이니까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비율이 3대니까 3개, 2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6개랑 4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오비탈 4개짜리 뭐가 있을까? 자, 오비탈 4개짜리는 여러분, 탄소. 그죠?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하나, EPY에 하나. 오비탈 4개 건드릴 수 있지. 그럼 원자 번호가, 자, 봐봐, 여러분.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원자 번호가 2배면, 야, 오비탈 6개부터 찾아야지. 오비탈 6개는 누가 있냐면, Mg, 마그네슘. 물론 나트륨도 되긴데. 그지? 근데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자수가 2배가 되려면 12번인 게 필요하지. 괜찮지? 그래서 X가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된 거죠? 자, 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기억은 말이 안 돼요. 홀전자는 Y가 X보다 큽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홀전자 몇 개? 0개. 탄소는 홀전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가지. 여러분 홀전자 수 딱 원자 번호 떠올리면 바로바로 나와? 나오지. 이게 조기에 따른 홀전자 수가 1, 0, 1, 2, 3, 2, 1, 0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쵸? 왠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X가 비활성 일체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X가 마그네슘이잖아요, 여러분. 마그네슘이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오비탈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죠. 전자를 잃으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오비탈 수가 증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니은만 맞는 거. 됐지? 32번? 32번 갈게요. 자, 그럼 수소원제 전자전 ABC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나타내 준 거고, 자, 에너지 준위를 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만 잘라볼까?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은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n은 1일 때 에너지 준위는 뭐가 돼준다? 이거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됐지, 그치? 만약에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 에너지 준위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무한대 자, 무한대 껍질이면 이때 에너지 준위가 얼마가 되겠네? 분모가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얘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오늘 봐봐 이제 지금 여러분 이게 전자가 지금 내려오는 거야. 전자가 내려올 때, 즉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 안쪽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4분의 1K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주려면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2까지 내려와 주면 되지. 무한대가 0.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0,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를 해주면 딱 4분의 K가 나오잖아. 됐지, 그치? 요건 여러분 4분의 3K 이거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4분의 3K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자, 첫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여기는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K,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 세 번째 껍질,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됐지, 그치? 그러면 4분의 3K죠? 4분의 3K만큼 나오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면 4분의 3K가 될 것 같아? 4분의 3K? 2에서 1로 내려오면 4분의 3K만큼 차이 나지 않을까? 마이너스 4분의 K 빼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그렇잖아. 요 차이가 4분의 3K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와? 아, 요거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C는 K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준대요. 그러면, 봐, 여러분.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 여기를 무한대야 라고 했을 때, 무한대가 에너지가 얼마가 되거든? 0. 그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첫 번째 껍질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K가 되잖아.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C는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돼요. 괜찮죠? 자, ABC에서 발머 계열의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이 우리가 발머 계열은요,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를 발머 계열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몰 a가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자, 두 번째, 수소 원자에서는 2분의 1K kJ/몰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 방출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에너지 조합을 해도 2분의 1K가 나오질 않아. 우리가 2분의 1K가 되려면 짜잔, 여기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고 여기가 지금 0이니까 딱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요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게 없잖아. 그치, 그치? 수소는 첫 번째 껍질이랑 두 번째 껍질 사이에 또 다른 전자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 괜찮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2번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K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돼요. 괜찮죠? 오늘 하림이도 일이 있어서 못 잠시 영상을 보라고 해야 되겠다. 또 지금 몇 페이지 할까요? 페이지 불러주세요. 93쪽. 93쪽. 93쪽 29번.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 문제만 따로 빼놓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 ABC가 있는데, 자, 전자수는 B가 A의 4배다. 그러니까 B의 원자 번호가 A의 원자 번호의 몇 배라는 소리야, 여러분? 4배. 그치, 그치? 그리고 또 하나. C는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1.5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홀전자는 C가 A의 3배. 근데 여러분 봐봐. 얘네는 원자 번호가 3번부터 18번 사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3번부터 18번 사이에 홀전자 가장 많은 게 몇 개인지 알아요? 3개. 홀전자는 0, 1, 2, 3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그지? 3번과 18번 사이에. 그러니까 홀전자가 3배가 되려면 C는 홀전자 무조건 몇 개짜리가 필요하다? 3개짜리. 그렇죠? 그리고 A는 홀전자 몇 개짜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1개짜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 홀전자 3개짜리가 누가 있냐면 15조 질소와 인이 있어요. 질소랑 인이 홀전자 3개인데 그러면 질소는요. S오비탈의 전자가 2족이니까 4개야. 1S에 2개, 2S에 2개. 나머지는 2P에 들어가. 몇 개? 3개. 1.5가 안 되죠. 4분의 3이니까. 자, 2는 3족이니까 S오비탈의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가죠. 1S에 2개, 2S에 2개, 3S에 2개. 얘가 인이 15번이니까 15에서 6을 빼봐. 그러면 9개. 얘는 P의 전자가 들어가요. 6분의 9니까 얼마 나와요? 얘는 1.5가 나오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인이 누가 되는 거구나. 인이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된 거죠? 자, 그 다음 발음. 전자수는 B가의 4배 다르고, 자, 지금 A는 홀전자 1개짜리라고 했으니까 홀전자 1개짜리가 누구인지 볼까? 그러면 2주기에 자, 리튬. 그죠? 그 다음 둥소. 그리고 플로린. 얘네가 홀전자 1개짜리예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 붕소는 5번, 플로린 얘는 9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봐봐 여러분. 3번의 4배는 12번이야. 그러니까 가능하죠. 18번 안쪽에 들어오니까. 자, 5번의 4배는 20번이야. 그러면 18번을 벗어나니까 안 된단 말이야. 9번의 4배는 36번이니까 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대주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A가 리튬이구나. 그죠? 그럼 B는 누가 대죠 여러분? 얘는 12번이 필요합니다.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이에요. 된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리튬, B가 마그네슘, C가 인. 자, 갑니다. A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죠? A는 우리 주기율표 해봤잖아. 1조. 플러스일까 양이온 되기 쉬운 애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 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B다라고 했는데 리튬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2개, 이는 15족이니까 얘는 5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가장 큰 거는 B가 아니라 C 이렇게 들어가줘요. 그리고 디귿 B의 양이온과 C의 음이온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자, 마그네슘 여러분 전자 2개를 버리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돼주냐면 전자 10개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주는 거예요. 괜찮지, 그지? 근데 지금 바로 C의 음이온, 얘가 전자를 얻으면 3개를 얻어. 그래서 18개가 되는 거야. 누구랑 같은?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체, 그치?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만 맞는 거. 된 거죠? 자, 또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92쪽? 92쪽. 92쪽에 22번. 25번. 25번. 자,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얘는 바닥 상태에서 이주기 원자 ABCD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 준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A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 자, 오비탈 2개짜리 누가 아니면 누구야? 리튬 아니면 베릴륨. 그렇죠? 리튬은 홀전자가 하나, 베릴륨은 홀전자가 없어요. 맞지, 그치? 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치? 자, 리튬은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있으면 전자가 2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치? 베릴륨은 얘는 원자번호 4번이니까 오비탈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자 몇 개씩? 얘는 2개씩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리튬은 혼자 있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홀전자가 하나. 베릴륨은 홀전자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B가 리튬이 되면 되겠네. 오비탈 2개 홀전자 하나니까. 그럼 A는 베릴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치? 얘는 홀전자가 없는 거. 얘는 0개. 됐죠? 그 다음 발음. 오비탈 4개짜리는 얘는 탄소. 그치? 왜 오비탈 4개인 줄 알지? 어? 자, 발음. 너무 오랜만이니까. 1s 오비탈, 여기는 2s 오비탈, 그 다음 여기 2p 오비탈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자가 두 개, 여기는 한 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오비탈 수는 네모 칸만 세주면 돼. 전자가 들어가 있는 네모 칸은 다. 알겠지? 그러니까 4개. 괜찮죠? 얘는 홀전자 몇 개가 되는 거 여러분? 홀전자 2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그 D 같은 경우는 오비탈이 C개인데 홀전자가 3개라고 했으니까 2주기라고 했잖아. 2주기에 홀전자 3개짜리는 하나밖에 없어. 질소. 그렇죠? 질소는 탄소보다 전자 하나가 더 많으니까 여기만 하나 더 들어가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질소는 오비탈이 몇 개짜리라면 이거는 5개짜리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죠? 그래서 ABC 합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0, 2, 5. 답은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죠? 재현아 재밌지? 그다음 또 어디 할까요? 97? 97쪽. 잠깐만요. 문을 닫아야겠다. 좀 시끄럽다. 몇 번 해줄까? 6번? 6번. 자, 6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X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원자핵의 전해량은 플러스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은 오로지 여러분 누구하고만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그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 요거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핵 전하량을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뭐분의 뭐냐면 1.6분의 12.8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알겠지? 나누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1.6에다 몇 배를 해야지 12.8이야? 8. 양성자 8개짜리야. 알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 중성자 10개니까 봐봐. 그럼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양성자 8개인데 중성자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질량수는 18. 그죠? 전자 2개를 얻어왔네. 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X는 원적으로 8번이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는 산소죠. 그치? 5.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량수는 20이 아니라 18입니다. 자, X이온은 양전하나가 아니라 음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고요. 자, X의 동위 원소의 원자핵의 전해량은 당연히 같죠.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걸 동위 원소라고 해주니까 핵 전해량은 동일합니다. 됐지? 99쪽 갈까요? 오케이. 자, 99쪽. 이거 18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4, 2에서 전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4, 2에서 전이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껍질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만약 전이가 시작된다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가 다른 빛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총 6가지. 자, 어떻게 6가지인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봐봐. 일단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 있는 게 2일, 3일, 4일 이렇게 3가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껍질 내려올 수 있는 거 3에서 2, 4에서 2.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게 4에서 3. 이렇게 총 6가지가 이렇게 좀 삐뜬지 모르겠네. 총 6가지. 알겠지? 그럼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사실 요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화학에서는 요걸 좀 많이 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학교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이렇게 들어가. 여기 여러분 3에서 2로 내려올 때 얘는 4에서 2로 내려올 때 여기는 5에서 2로 내려올 때 얘가 6에서 2로 내려올 때 알겠죠? 자, 봐봐. 이건 다 가시광선이 여러분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색깔이 여기는 레드, 얘는 그린, 블루, 여기는 바이올렛 이렇게 들어갑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색깔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주면 돼요. 응?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봐. 초록색 4에서 2로 내려올 때. 여기는 빨강색이니까 얘는 3에서 어디로? 3에서 2로 내려올 때 이렇게 들어가. 괜찮지, 그지? 이걸 알고 있어야 사실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에너지 준위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네 번째 거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발음은 4에 해당하는 거는 2에 해당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죠?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에서 1로 내려오는 게 여러분 요게 3에서 1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보다 더 작은 게 요거 더 작아요. 맞죠? 그리고 얘네도 다 작아. 요거 다 작아. 근데 지금 보면 4에서 2는 요게 4에서 2니까 첫 번째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강색이 3에서 2잖아요. 세 번째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 네 번째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거나 요거만 들어갈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2에서 1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4에서 3으로 오든가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 이제. 괜찮지, 그치? 그럼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는 자외선을 방출하고요.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네 번째 거는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려오든가 세 번째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자외선이거나 가시광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 가시광선, 적외선이거나. 알겠지? 자, 다음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2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3에서 1이 이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크죠. 됐지, 그치? 4에서 1은 없으니까 맞아요. 파장비 1대 3은 4대 1이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자, 파장비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에너지를 구해주고 그 에너지에 뭐를 취해라? 역수를 취해줘라.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하니까? 반비례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여러분 4에서 1로 내려올 땐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16분의 K. 두 번째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 요 차이값. 그죠? 이 차이값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다음 4. 이번에는 그럼 어디로 가냐면 1과 3입니다. 3에서 1로 내려올 때는요. 세 번째가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K가 돼. 그럼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이는 얼마가 돼준다? 이거는 36분의 5K 이렇게 들어가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봐봐. 자, 그러면 지금 1과 3이죠. 16분의 3 대 36분의 5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36이 얼마야? 108? 108. 맞죠? 그치? 그 다음에 16 곱하기 5 하기는 얼마? 80. 4로 나눠지네. 얘는 27대 얼마? 20. 에너지비가 27대 20이에요. 그 람다 파장비는 20대 27이 돼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대 파장비가 4대 1이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사실은 따질 필요도 없어. 왠지 알아요?
왜 안 따져도 되는 줄 알아? 봐봐. 1과 3을 보면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4에서 2로 내려오는 게 3에서 2로 내려오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커야 돼.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뭐 해야 되잖아? 짧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N은 파장이 누가 더 길다라고 돼 있어. 1이 더 길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계산 안 하고 바로 나 틀렸네 하고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어.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요즘 이게 여러분 물리에서 많이 나와요. 원래 이게 화학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물리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게 두 겹치잖아. 물리나 화학에서. 그래서 화학에서 뺐어요. 자, 이번에 어디 할까요? 19번 할까요? 자, 19번. 여기 밑에 있나 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 우리가 라이먼 계열인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나는 발마 계열은 얘는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겁니다. 각 영역에서 A와 C는 파장이 가장 짧다. 이런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에너지는 가장 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데 에너지 가장 크다라고 하면 A는 이거는 무한대에서 1로 내려올 때 나타내 주는 거예요. B는 얘도 마찬가지 C죠. C도 무한대에서 내려오는 거를 무한대에서 어디로? 얘는 두 번째 껍질로 발마 계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 B랑 D는 파장이 가장 길어. 이거는 에너지가 가장 뭐 해야 되겠다? 가장 작은 게 필요해요. 에너지 가장 작은 거니까 얘는 바로 위에서 내려와야 돼. 2에서 1. 자, D도 에너지 가장 작은 거니까 3에서 2. 괜찮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D는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우리가 여러분, 바닥이야 라고 하는 거는 수소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와야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D는 어디까지 내려오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내려오니까 말이 안 되죠. 됐지, 그지? 그 다음, 수소가 수소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D의 에너지의 4배다. 자, 여러분, 수소가 수소이온이 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첫 번째 껍질, K 껍질입니다. 자, 여기에 무한대 껍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수소가 수소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K. 무한대는 얼마? 0. 그러니까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K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소가 수소인이 되려면. 자, 그런데 자, D는 3에서 2란 말이에요. 자, D는 여러분 3에서 2. 자, 여기는 L, M 이렇게 들어가.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요 에너지 값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지. 자, 3에서 2는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차이값이 얼마가 나옵니다. 여기는 36분의 5K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36분의 5K에 4배를 하면 9분의 5K밖에 안 돼요. K가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니는 틀린 거야. 그치? 쌤, 그러면 뭐에 4배 되는 건 없어요? 있긴 있어. C의 4배. C가 무한대에서 2잖아. 무한대가 0이고 두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무한대에서 2로 내려올 때는 4분의 K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줘.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C의 4배. 그러니까 얘를 맞게 보시려면 D가 아니라 C로 바꿔주면 될 수 있어. 됐죠? 자, 다음 A랑 B의 에너지의 차이는 C의 에너지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여러분. A는 무한대에서 1. 자,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여러분? 노란 선 해볼게요. 자, 무한대에서 1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리고 자, B는 2에서 1이니까 요게 B야. 그러면 A랑 B의 에너지의 차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와? 얘는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 그치? 근데 C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잖아. 무한대에서 2로 내려오는 거니까, 요거는 말이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만 맞는 거예요. 괜찮죠? 재현아? 98조? 98조. 자,
98쪽 가겠습니다. 98쪽에 10번? 오케이. 10번. 자, X의 이유과 Y의 이유를 구성하는 입자 ABC를 나타내 준 거야 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일단은 X 봐봐. 얘는 2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 그건 전자 두 개를 뭐 했다? 전자 두 개를 잃었다 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전자 개수가 두 개가 적어야 돼. 누구보다? 양성자보다. 그러면 자, 12개, 12개, 10개니까 아, 얘가 누구구나. 이게 전자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근데 A랑 B는 다 12개, 12개, 8개, 8개니까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몰라. 그지? 그러니까 A, B는 이거는 양성자거나 프로톤이거나 뉴트론, 중성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봐봐 여러분. Y는 양성자가 8개인데 전자가 10개가 됐어. 그러니까 전자 몇 개? 2개를 얻어왔다는 뜻이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8번이니까 아예 산소구나.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왔네. 이렇게. 그죠? X는 12번이니까 마그네슘인 거지? 마그네슘이 전자 2개 잃었구나. 이렇게. 괜찮죠? 자, 갑니다. Y의 이온은요, 전자 2개 얻어와서 음연이 되는 거 맞아요. 질량 수비는 요거 둘이 더해줘야 돼. 얘는 24. 여기는 얼마 여러분? 여기는 16. 그러니까 3대 2가 돼줘야지. 그지? 질량수는 4대 3이 아니라 3대 2. 됐죠? 자, 다음. 바닥에서 홀전자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자일 때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자, 마그네슘은요, Mg. 얘는 홀전자 없어요. 0개. Y는 산소. 얘는 홀전자 몇 개? 여러분, 얘는 2개.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홀전자 누가 더 커야 되겠다? X가 더 큰 게 아니라 Y가 더 커야 되겠다. 괜찮지? 나래는 왜 질문이 없어? 질문이 없어? 왜 겹쳐? 서로? 질문이? 물어봐. 물어볼 수 있으면 다 물어봐. 13번? 13, 요 문제야? 오케이. 자, 13번.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자, 이게 존재하는 기체 X의 분자량과 존재의 비율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자가 X2잖아. 그치? 이거는 X 원자 2개가 모여서 X2 분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분자량 갖는 게 총 몇 가지? 여러분, 총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분자량이 X2의 분자량이 A, B, C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원자량은 얼마짜리가 존재하는지 볼까요? 원자량은 요거의 절반. 그치? 그러니까 2분의 A짜리가 2개가 모이면 A가 될 수 있잖아요. 맞지? 그치? 만약에 B도 만약 2분의 B짜리가 2개가 모이면 그럼 2분의 B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2분의 C짜리가 있다.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요거에서 한 가지는 빠져야 됩니다. 뭐가 빠져야 되는지 볼게요. 2분의 A짜리 2개가 만났어. 그럼 분자는 A가 되지. 그죠? 그리고 2분의 C짜리 2개가 만나면 분자는 C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2분의 B짜리도 존재한다면 이렇게 해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럼 분자량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짜리도 있어야 되고 2분의 A 플러스 B짜리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짜리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2분의 B 플러스 C짜리 그리고 C짜리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총 5가지나 있어야 돼 여러분. 분자량 서로 다른 게. 근데 지금 분자량이 다른 게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A, B, C 3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분의 B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선생님 그럼 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B는 2분의 A짜리랑 2분의 C짜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X가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지금 2가지만 존재해야 돼. 그래야 분자량이 다른 게 3가지가 나올 수 있어.
괜찮죠? 자,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요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분의 a짜리 있잖아요. 이제 요거 얘를 존재비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P. 자, 이제 확률이야, 확률. 알겠지? 자, 2분의 a의 원자를 갖는 원자가 자연계에 P만큼 존재를 한대. 알겠죠? 그러면 X 봐봐. 분자량 A짜리 X2를 만들려면 2분의 A짜리와 2분의 A짜리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는 확률로 얼마가 되시냐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P의 제곱. P 곱하기 P니까 P의 제곱. 얘는 확률이 P의 제곱. P랑 P가 나타나니까. 자, 여기는 봐봐. 내가 2분의 C짜리를 얘를 Q라고 하면 Q짜리랑 Q짜리가 동시에 와야 되잖아. 얘는 Q의 제곱. 알겠지? 얘는 P짜리와 얘가 P고 얘가 Q니까 P짜리랑 Q짜리가 와야 되니까 PQ 확률이. 근데 2분의 A짜리를 내가 이제 자연계에서 2분의 A짜리가 먼저 오고 2분의 C짜리가 올 수도 있지만 2분의 C짜리가 먼저 오고 2분의 A짜리가 나중에 올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확률이 뭐가 되느냐? P제곱 여기는 확률이 뭐가 되고 2PQ 얘는 확률이 뭐가 됩니다. 요거는 Q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괜찮나요? 그러면 P의 제곱이 4분의 1인 거야. 그럼 P 값은 얼마나 나와요? 2분의 1. Q의 제곱도 4분의 1이 되는 거야. 존재비가. 그러니까 Q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얘도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보면 X는 자 원자량이 2분의 A짜리랑 2분의 C짜리가 존재하는데 얘도 존재비가 2분의 1 얘도 존재비가 2분의 1이 되신다는 소리예요. 즉 1대1로 존재하는 거야. 50%씩. 반반. 알겠지? 그치? 반반. 그럼 여기는 2PQ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돼주는 거야. 좀 어렵지? 어렵죠? 자, 볼게요 여러분. A 플러스 C는 이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분자량을 더해주면 가운데 있는 거에 분자량 2배 해준 거랑 같을 거야.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 아마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이걸 하나 보여줄까? 실제로 자연계에 이렇게 50% 존재하는 애들이 진짜로 있어. 어? 알겠죠? 그게 누구냐면 브로민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브로민은 얘는 원자량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79짜리랑 81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알겠죠? 얘가 자연계 50%?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50%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브로민 분자를 만들 때는 봐봐. 79짜리와 79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 79짜리와 81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 81짜리와 81짜리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돼주냐면 158짜리 여기는 160짜리 여기는 162짜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얘랑 얘랑 더해줘. 그럼 320이 나와. 그럼 160에 몇 배를 한 거랑 2배를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사실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만난 거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는 거야, 여러분. 요거는 X의 평균 원자량은 4분의 B야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지금 79짜리가 얘가 50%가 존재하고요. 81짜리도 50%가 존재하니까 평균값이 얼마예요? 80. 79랑 81이 1대1로 존재하니까. 원래 평균 원자량 구할 때는 79에다가 존재하는 거 얘가 50% 존재하니까 100분의 50 얘는 81 곱하기 여기도 얼마? 여기도 100분의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 수 없다. 중간값이니까 80 이렇게. 응? 무슨 알겠지? 그치?
딱 가운데 값이니까. 그러면 x의 평균 원자량인 4분의 b야. 4분의 b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 여러분? 2분의 b라고 해야 되냐. 4분의 b는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냥 그래. 그렇지.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 분자량 A인 X2와 분자량 C, X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네. 동위원소들은요, 양성자랑 전자수가 똑같잖아요. 중성자만 다른 거잖아.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그치? 물리적 성질, 질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괜찮죠? 잠깐만요. 몇 쪽? 119쪽? 페이지가 되게 많네. 그죠? 거의 한 20페이지를 넘어가네요. 119쪽. 몇 번 해줄까요? 20번? 오케이. 자, 20번. 17쪽 원소에는 할로젠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지금 보니까 플로린,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염소 성질 한번 예측해봐. 라고 했으니까 염소는 3죽이니까 플로린과 브로민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죠. 우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플로린과 브로민 사이에 있다라고 봐주면 돼요. 괜찮죠? 해볼게요, 여러분. 염소는 실온에서 고체일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플로린 기체, 브로민은 리퀴드 액체, 아이오딘은 솔리드 고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염소는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체는 말이 안 되지. 무슨 알겠지, 그죠? 이게 여러분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알죠? 실온은 25도씨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봐봐, 여러분. 25도씨가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로린의 끓는 점보다도 25도씨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브로민 같은 경우는 25도씨가 요 사이에 들어가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아이오딘은 25도씨가 녹는 점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로 되는 거예요. 괜찮죠? 만약 염소가 여러분 기체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고체는 아닐 거다. 그렇잖아, 그지? 고체는 아닐 거라는 알 수 있죠. 자, 끓는 점은 염소가 플로린보다 더 높을 거야. 더 높을 거야.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 다. 그죠? 자, 염소의 수소 화물의 화학식은 HCl이 될 거야. 맞아요, 여러분. 다 수소 하나랑 결합하잖아요. HF, HBr, 그죠? HI 이런 식으로, 그죠? 다 1대1로 결합하니까. 된 거지? 21번. 오케이. 자, 21번 갑니다. 자, 21번은요. A랑 B는 금속 원소, C하고 D는 비금속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직접 적어볼까요?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A랑 B가 금속이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과 마그네슘. 그쵸? 그 다음 C랑 D는 이제 여기 B금속 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D가 C보다 크다. D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D가 4주기로 들어가. 그치? C가 3주기.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에 A는 알칼리 금속이요. 맞잖아요. 그죠? 된 거지. 그리고 B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다릅니다. B는 3주기, D는 4주기니까. 비금속성은 C가 D보다 크다. 여러분, 비금속성은요,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물론 18쪽은 빼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비금속성. 금속성은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와 D 중에는 C가 더 비금속성이 더 크죠. D에서 맞는 거. 된 거죠? 오케이. 22번? 오케이. 자, 22번 갑니다. 자, 22번.
자, 원적은 1번부터 20번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가 전자수 나타내준 겁니다. 플로린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니까 같은 게 누구밖에 안 보이네요. Cl밖에 안 보인다. 그지? 그래서 누구? Cl.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쪽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된 거지. 오케이. 자, 지금 다 했어 이제? 다 끝났나요? 오케이. 아유, 고생했다 그지? 질문하는데 많이 걸렸네. 한 45분 걸렸네. 모르는 거 궁금하게 해결했으면 됐죠? 그치? 자, 이번엔 여러분 우리 원소의 두유적 성질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유효 핵전화 들어갈 거예요. 유효 핵전화. 쌤이 지금 그 프린트 가져왔어요? 교재 프린트? 챙겨왔네. 나래 챙겨왔네. 교재 프린트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죠. 유효 핵전화. 우리가 뭔가가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효하다. 유효하다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작용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그렇잖아, 그렇지? 봐봐 여러분 유효액전에는 자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거를 유효액전하라고 하는 거야. 전자 실제로 느끼는 거. 응? 알겠지, 그지? 말이 좀 웃기지. 전자가 무슨 감각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액전에는 여러분 핵전하 여기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가리움 효가 이걸 빼주는 거예요. 핵전하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줘라. 이게 유효액전하.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 핵전하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와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요 가리움 효과 요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근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전자는 다 마이너스 음전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끼리 서로 막 반발을 해.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쉽게. 자, 우리 소디움. 나트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 얘는 전자 껍질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2개, 8개, 1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지? 그럼 아니 여러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떠올려 봅시다. 여기는 양성자 11개가 요 전자를 안으로 이제 끌어당기려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자, 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전자 몇 개가 10개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이런 걸 가리움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마치 이렇게 눈 가리듯이.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 여기도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가릴 수가 없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를. 그렇잖아요, 그치? 내가 눈이 앞에 있는데 뒤통수에다 손을 갖다 놓는다고 내 눈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 눈보다 앞에다 갖다 놔야지 눈을 가릴 수가 있지. 그쵸? 봐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거를 A, 얘는 B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원자핵이 누구를 더 세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 여러분? A와 B 중에. 당연히 A를 더 세게 끌어당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핵전에는 똑같아요, 둘 다. 11개, 11개야. 근데 가리움 효과가 A는 적어. A보다 안쪽에 전자가 없으니까. A랑 같은 껍질의 전자가 하나가 있긴 한데 걔가 살짝 방해를 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방해가 크진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B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안쪽에 전자가 몇 개나 들어있다 보니까 10개나 들어있다 보니까 방해를 많이 받아. 됐죠? 그래서 A와 B 중에는 여러분 유의 핵전화가 누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클 거야. 이런 식으로. 별거 없지. 괜찮죠, 그죠?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의 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자 느끼는 유효 핵전화 크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X축은 여기는 원자 번호야. 자, Y축 여기는 유효 핵전화 이렇게 들어가요. X축은 원자 번호, Y축은 여기는 유효 핵전화 이렇게. 자, 이게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요, 그냥. 되게 단순하죠. 단 조건이 있어.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리튬이야. 자, 여기는 베릴륨. 저기 끝에 여기는 네온. 이렇게 들어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더 커진다. 알겠지, 그치?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여러분. 봐봐. 만약에 리튬부터 가볼까요? 자, 리튬. 자, 리튬은 얘는 3번 전자가 두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베릴륨은 여러분 얘는 자, 베릴륨 얘는 원자 번호가 4번 얘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양성원자 몇 개가 끌어당긴다? 얘는 3개가 끌어당겨. 그치? 그리고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방해를 해. 괜찮나요? 베릴륨은 여러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양성자 4개가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리튬은 더 뭐 하겠지? 더 세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죠? 물론 얘도 여러분 방해를 받아. 자기보다 안쪽에 전자 몇 개가 있으니까 2개. 쌤, 같은 껍질에 전자 하나 더 있잖아요. 물론 얘도 방해를 하긴 하는데 얘가 방해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가 늘어나서 땡기는 힘이 전자 한 개가 늘어나서 방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유해전에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점점 뭐 한다? 점점 커진다. 됐지, 그치? 쌤, 그럼 만약에 3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발은 3주기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모양이 똑같아. 자, 모양이 똑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X축 여기는 원자 번호. 자, Y축 유액전화입니다. 자, 2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주기야. 알겠지? 근데 3주기는 여러분 살짝 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쟤보다 살짝 높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누가 돼주냐면 여기는 리튬, 네온, 요거는 나트륨, 여기는 아르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치? 아, 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뭐하니까? 많아지니까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전자 수도 증가하긴 하지만 전자에 의한 반발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양성자 증가에 의한 땡기는 힘보다는 훨씬 더 작다.
그래서 양성자가 증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요 그래프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복잡하게 안 나오거든. 된 거 같지?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번에 원자 반지름.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반지름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불러주는지 알아? 반지름? 반지름 영어로 뭡니까? radius죠, radius. 혹시 들어봤어? radius.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앞으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게. 알겠지? 대문자 R 이렇게 알겠죠? 이 반지름. 자, 볼게요, 여러분. 원자 반지름 원래 만약 원자가 이렇게 한번 볼까? 자, 만약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원자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 요게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우리 반지름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오비텔에서 공부를 해봤듯이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전자 위치를. 그죠?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도대체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반지름을 저런 식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반지름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만약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H2 수소 분자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원자 두 개가 전자 쌍을 하나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원자핵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자 원자핵. 자 우리가 전자 위치를 잡기는 힘들지만 원자핵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원자핵은 위치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 놈을 핵 사이 거리. 그래서 얘를 핵 간 거리라고 불러줘요. 핵 간 거리. 핵 사이 거리라는 거야. 그래서 요 핵 사이 거리를 2로 나눠준 값,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 같은 경우는 핵간 거리가 얼마나 나오냐면 74 피코미터가 나와.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엄청 작아.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저거 딱 절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37 피코미터. 알겠지, 그치? 근데 걱정할 건 없어. 왜? 우리한테 무슨 기구를 줄 것도 아니고, 원자 반지름 실제로 측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측정하라고. 비싸서 안 줘,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실제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공부할 건, 자, 원자 반지름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어떤 건지 알지? 누가 더 커? 이거 물어. 누가 더 작아? 이런 게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얼마야? 이게 아니라, 알겠지? 얘가 얘보다 커. 얘가 얘보다 작아.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괜찮죠?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면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 그 원자가 전자 껍질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아직은 좀 더워. 낮에, 그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씩 입고 다니잖아. 간단한 거. 아니 가디건 같은 거 살짝 거치고 다닌다든지, 그치? 봐봐. 여름에는 반팔티 하나만 입고 다니다가 가을이 되면, 그죠? 얇은 점퍼 같은 거 하나씩 입고 다녀. 그지? 그러다 이제 한겨울이 되면 되게 두툼한 점퍼를 입고 다니잖아. 옷을 점점 껴입어. 맞지, 그지? 껍데기가 많아지는 거지.
껍질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맞죠? 그 몸의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 여러분? 커지잖아. 어? 커지잖아. 막 한겨울에는 다 막 곰탱이들이 다 곰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막 다 점퍼 막 시커먼 거 다. 왜 이렇게 시커먼 거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다 시커먼 거 막. 어? 그치?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까만 거 막. 롱콧, 롱패딩 같은 거 엄청 길쭉한 거 막 이런 거. 야, 아니 산속에다가 그지? 그렇게 뭉클이고 있으면 어? 진짜 곰인 줄 알 거야. 하도 두툼해가지고. 그치? 봐봐요. 껍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원자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껍질이 많을수록 반질이 뭐해지는 거지? 더 커지는 거야. 자, 이것도 아무 데서나 비교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같은 족에서 먼저 비교를 해. 같은 족, 이런 거 있잖아. 리튬, 자, 여러분, 나트륨, 그 다음 칼륨, 다 1족입니다. 자, 리튬은 얘는 2족이니까 껍질이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누가 되냐면 칼륨이 제일 크다. 왜? 많이 껴입었으니까. 리튬은 2개, 어?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를 껴입은 거야. 무슨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점점 커져. 된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여러분, 핵 전하량은 아까도 문제 풀 때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치? 어?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옷을 똑같이 2개씩 입었어, 2겹을. 어? 알겠지, 그지? 이제 면티를 하나 입고, 이제 점퍼를 하나 입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점퍼를 꽉 끼는 점퍼를 입었어. 타이트한 거. 몸에 딱 붙는 거. 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펑퍼짐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럼 몸집이 달라 보이잖아. 어? 그렇지 않아, 그지? 아무래도 타이트한 걸 입으면 부피가 크겠어, 작겠어? 똑같은 사람이 한 번에 타이트한 걸 입었어. 한 번은 펑퍼짐한 걸 입고, 당연히 펑퍼짐한 걸 입었을 때가 더 등치가 커 보이겠지. 이해가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요거는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는 거야. 봐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플로린 원자가 있는데 얘는 양성 원자가 7개, 얘는 8개, 얘는 9개잖아요. 얘네는 껍질을 다 2죽이니까 다 2개씩 가지고 있어. 무슨 알겠지, 그치? 자, 껍질을 다 2개씩인데 질소는 양성자가 7개니까 전자들을 양성자 7개가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힘을 줘서 막 끌어당겨. 플로린은 양성자 9개가 전자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누가 더 타이트해줘? 어? 뭐 옷을 입었는데 옷에 왜 점퍼 같은 데 이렇게 왜 그 줄 당기는 거 있잖아. 뭐 쪼일 때 쓰는 거. 그거를 막 최대한 쪼여가지고 입으면 몸에 좀 달라붙겠지. 그렇잖아요, 그지? 양성자가 많아지면 전자를 더 많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셋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크게 나타나냐면 질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껍질은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지지만 핵 전하량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큰 거야. 안으로 덜 당기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얘를 주기율표 보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주기율표, 여러분.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져. 그치, 그치. 그리고 같은 주기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작아져. 껍질은 많아지고 양성자 개수가 적어지면, 그죠? 이때는 원자 반지름이 뭐 하겠다? 더 커지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되는 거 같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선 이제 예외적인 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세 개는 누가 제일 크냐면 나트륨이 제일 커.
나트륨이 제일 크고 더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그지? 주기율표상에서 리튬 여기 있고 나트륨은 여기, 마그네슘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리튬 이렇게 돼. 괜찮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알루미늄, 규소, 염소 이렇게 했다가 가정을 해봐. 근데 여러분 알루미늄이 리튬보다 작아. 자, 이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껍질이 물론 반지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맞지만 껍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반지름이 큰 건 아니야. 어? 만약 어떤 사람이 옷을 3개를 입고 어떤 옷을 2개만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얇은 옷 3개를 입은 거야. 어? 알겠지? 어떤 옷을 2개밖에 안 입었는데 막 되게 펑퍼짐한 걸 2개를 입은 거야. 그럼 2개 펑퍼짐한 거 입으면 더 클 수도, 더 커 보일 수도 있어. 이해가지, 그치?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봐봐, 여러분. 리튬은 껍질이 2개지만 얘는 양성자가 몇 개밖에 안 되거든? 3개밖에 안 돼. 알루미늄은 얘는 양성자가 13번이니까 13개나 있단 말이야. 알루미늄이 껍질은 3개지만 양성자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전자를 안으로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줘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외워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문제 이거 잘 물어보진 않아. 일반적으로는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크다. 핵전화가 작은 게 반지름이 크다. 거의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 응용 문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 낼 때는 이런 거 가끔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와. 응? 알겠지, 그치? 그래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울 때 껍질이 많으면 무조건 커. 혹시 이런 오개념이 생길까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이 큰 게 맞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괜찮지? 됐나요? 자, 우리 이제 금속 원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금속 메탈. 자, 금속은 원자일 때랑 이온일 때랑 반지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나트륨. 여러분 나트륨은 얘는 11번이니까 껍질을 3개를 가지고 있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인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얘는 껍질이 몇 개만 남냐면 이렇게 2개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치? 그 얘는 옷을 3개 입었었는데 얘는 옷을 하나를 벗은 거야. 맞지, 그지? 그럼 몸집이 누가 더 커 보여? 원자일 때가 크겠어요? 이온일 때가 크겠어요? 당연히 원자일 때가 크고. 그죠? 당연히 원자일 때가 더 커, 반지름.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금속이 다 그래. 알겠지? 모든 금속은 여러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게 나타난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비금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비금속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비금속. 자, 이것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으면 자, 이제 CL이 있고 CL-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7번입니다. 얘는 껍질 3개, 전자가 2개, 8개, 7개 이렇게 들어가죠. 염화 이온인 얘는 껍질 3개의 전자가 하나 얻어왔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여러분 껍질은 3개 똑같아요. 핵 전하도 17, 17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전자수만 다르죠. 그치? 얘는 전자가 몇 개 여러분? 염소 원자는 17개, 염화이온은 18개가 됩니다. 자, 이제 전자수만 다른데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잖아요.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더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이 뭐하다? 원래 반지름이 전자가 가장 바깥 전자가 있는 곳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전자가 멀리 도망가면 그만큼 당연히 반지름도 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커질 수밖에. 그치? 그래서 비금속은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 알겠죠? 그래서 봐봐 여러분.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비금속이야. 정반대잖아. 그치?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그래서 문제 많이 써먹어요. 알겠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더라. 된 거죠.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반지름이 끝나요. 저는 뭘 가는지 볼까요?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보자. 등전자이온. 우리가 등전자이온은 여기서 등은 같을 등,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이란 뜻이에요. 그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전자를 3개를 얻어왔다.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를 얻어왔어요. 나트륨은 하나를 잃었고, 마그네슘 2개를 잃었고, 알루미늄은 3개를 잃었다. 자, 원자 번호가 여러분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되는데 질소가 원래 전자가 7개짜리였는데 3개를 얻어왔어. 전자 10개가 되는 거야. 산소는 원래 8개인데 2개 얻어왔으니까 얘도 몇 개? 10개. 무슨 알겠지? 그치? 마그네슘 원래 12개인데 2개 잃었으니까 얘도 10개. 그래서 얘는 여러분 전자가 다 몇 개짜리예요? 전자가 다 10개짜리예요. 그치? 전자 10개니까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잖아? 얘네는 껍질 수가 자, 껍질 수가 다 몇 개짜리? 다 2개짜리가 돼. 옷을 다 2개씩 입은 거야. 알겠지?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질소는 양성자 7개가 전자를 안으로 당기는 거고, 알루미늄은 양성자 13개가 전자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기겠어, 여러분? 당연히 알루미늄이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질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야. 무슨 이야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3주기로 갑니다. 3, 4주기. 자, 인, 황, 그 다음 염화이온, 여기는 칼륨이온, 여기는 칼슘이온. 자, 이거 15번, 16번, 여기는 17번, 여기는 19번, 20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치? 얘는 전자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얘는 전자수가 다 18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돼주냐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제 껍질 수가 다 3개 이렇게 들어가지. 껍질도 같은데 인은 양성자 15개가 전자를 끌어당겨. 칼슘은 20개가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칼슘 이온이 더 세게 끌어당기겠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인이 제일 크게 나타나요. 이온이 됐을 때. 됐죠? 그죠? 요게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이렇게 들어. 된 거죠? 자, 됐어. 여러분, 요번에 이제 교재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 봐봐, 여러분. 우리 교재에 쌤 그 프린트 있잖아. 필기. 자, 보면 가려막기 효과 또는 저걸 가리움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애들이 단답형에 가려움 효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가리는 거랑 가려운 거는 너무 다르죠. 그지? 가려움이랑 가려움 효과랑 가려막기 효과가 어떻게 짬뽕이 돼가지고 가려움 이건 이럴 때 근지러울 때는 이런 게 가려움이고 전혀 다른 거 알죠?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해했잖아. 아까 유해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전자가 원자에게 얼마나 잘 땡겨주느냐를 유해했잖아라고 한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 흑백이라 지금 색깔이 없겠지만 아래에 있는 게 2주기고요. 위에 있는 게 3주기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해전화 뭐 한다는 거? 커진다.
알겠지? 같은 중에선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전자를 뭐한다? 더 잘 끌어당긴다. 됐죠? 오케이. 자, 요번에는 원자 반지름. 우리 지금 원자 반지름 해봤어, 그치? 자, 원자 반지름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은 같은데 양성자가 많아져. 즉,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 그죠?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주기만 보자.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치?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커요. 껍질이 더 많으니까. 근데 3주기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근데 우리가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이 나타나 있는데 안 보이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은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여러분 18쪽은 반지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결합을 안 해서. 결합을 해야 핵광고리를 구할 거 아니야. 그지? 18쪽은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쪽은 반지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해줬어요. 금속은 원자일 때가 더 크다.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금속은 원자일 때 더 큰 이유가 껍질 차이 때문이고 비금속이 이온일 때 더 큰 이유는 전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됐지,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를 하는 게 나와요. 그죠? 등전자 이온 껍질수가 뭐한 애들? 같은 애들인 핵전하가 작을수록 즉 양성자가 적은 애들이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난다. 된 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럼 반지름까지는 이제 끝냈어요. 요거는 이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풀어봐야죠. 숙제. 이거 숙제. 근데 이온 에너지를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온 에너지가 내용이 좀 많아요. 되게 반지름 할만하죠? 그렇지? 괜찮은 거 같죠? 이번엔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까지 다 나가면 숙제가 어마어마해요. 큰 2단원이 끝나기 때문에 숙제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많죠. 계속 넘어가지. 자, 이온 에너지까지 하면 화학의 절반을 끝내는 거야. 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지? 되게 많이 했죠? 그지? 많이 했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이온 에너지 갑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여러분, 이온 에너지는 쉽게 이런 거야.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이온 에너지예요. 알겠죠?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수소의 이온 에너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봐봐. 이게 수소가 있어. 수소는 첫 번째 껍질 전자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무한대 껍질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수소의 이온 에너지. 무한대까지 전자를 끌어올린다는 건 아예 전자를 뭐 하겠다? 빼내겠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아예 그냥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아예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수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 보자.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 얘가 바로 수소의 이온 에너지다. 알겠지, 그치? 여러분, 모든 원소 중에서 전자 뜯기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알아요? 헬륨.
헬륨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잖아. 전자 뜯기가 제일 힘들어요. 헬륨. 알겠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뭘 한번 알아볼 거냐면 그 원자들이 가진 전자, 물론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애들은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알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 자, 2주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X축은 여기는 원자 번호입니다. 자, Y축은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갑니다, 여러분. 하나씩 할게요. 리튬, 여기는 베릴륨, 붕소, 여기는 탄소, 질소, 여기는 산소, 여기는 F 플로린, 여기는 네온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리튬은요, 이온 에너지가 한 요 정도 됩니다. 베릴륨은 전자 뜯기가 더 힘들어서 에너지 더 많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양성자가 많아지면, 그지? 유해전 알파도 커졌으니까 전자 뜯기가 더 힘들겠죠. 그죠? 근데 붕소는 예외가 있어요. 얘는 살짝 내려와요. 반칙이야, 반칙. 예외. 자, 탄소, 질소, 산소도 살짝 내려와요, 여러분. 플로린, 네온.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고 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뭐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뭐 할 것이다? 힘들어질 거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만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베릴륨과 붕소 여기서 지금 예외가 하나 나타나고 질소랑 산소 여기에서도 예외가 나타납니다. 이 예외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원래는 그잖아, 그지?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한 건데 아이 그놈의 시험이 뭔지, 그죠? 시험은 일반적인 거 잘 안 내잖아. 그잖아? 여러분을 괴롭혀야 되니까 시험은 일반적이지 않은 걸 잘 내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베릴륨과 붕소가 왜 예외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베릴륨은 얘는 원자 번호가 4번, 붕소는 얘는 원자 번호 5번이야, 그죠? 자,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그건 1S에 2개, 2S에 2개, 2P 1개 이렇게 되죠. 전자 배치가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게 원자 핵입니다. K 껍질, 첫 번째, L 껍질, 두 번째 껍질, 여기는 무한대 껍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ES랑 EP랑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누가 더 큽니까? EP가 더 크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전자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1S, 2S, EP, 3S, 3P, 4S, 3D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지? EP가 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자, 여러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건, 자, 얘가 좀 더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원자 핵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자, 내가 이 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라. 이 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랑 누가 더 힘들어 보입니까? ES에서 올리는 게 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더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릴륨이 전자 뜯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붕소보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예외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다음 봐. 이번에 이제 질소랑 산소가 왜 예외가 나타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질소랑 산소는 왜 예외가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질소는요, 얘는 7번 원자 번호가 7번이다 보니까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P에 3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P가 여러분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전자가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죠?
산소는 얘는 8번, 얘는 전자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는 p 오비탈에 자, 전자가 바로 일단 하나씩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자, 잘 봐봐. 질소는 이온 에너지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뜯어내는 거니까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뜯어내면 돼요. 근데 산소는 반드시 여러분 같이 있는 요 전자 2개 중에 요 2개 중에 하나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무래도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다는 건 좁은 공간에 전자 둘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잖아? 전자 간의 반발력이 산소에서 더 많이 나타나. 누구보다? 질소에서보다. 전자끼리 서로 막 밀쳐내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쉬워지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좀 달라. 자, 지금 베를린과 붕소에서 여기서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얘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질소랑 산소는 전자 간 반발력에서 차이가 난다 라고 봐주면 돼요. 무슨 얘기겠지? 쌤쌤 그러면 3주기 애들 있잖아요. 3주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3주기에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요. 여기도 예외가 나타나서 얘가 더 전자 이온에너지가 더 커요. 흐름이 똑같아요. 왜? 마그네슘은 마지막 전자 배치가 3s로 끝나고 알루미늄은 얘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3p로 끝나요. 흐름이 이유가 똑같죠. 베를린과 붕소. 알겠지,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질소와 산소도 마찬가지로 3주기에 자, 이런 인과 황이 있잖아. 인과 황도 얘는 3p의 전자가 3개, 황은 3p의 전자가 4개니까 황이 전자 간의 반발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인이 전자 뜯기가 더 힘들어요. 이건 2주기에서만 예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3주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응?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예외가 나타나는 두 군데가 있어, 여러분. 자, 2족과, 그죠? 2족과 13족에서 예외가 하나 나타나고, 다음 15족과 16족에서 예외가 나타난다는 걸 이걸 알고 있어야겠다. 되는 거 같죠? 그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어렵죠? 그치? 자, 요번에는 여러분, 이제 순차 이온 에너지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하면 끝나. 순차 발음은 숨이 차네. 숨이 차. 그지? 예, 순차 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런 뜻인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뭐 전자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애들은 전자를 하나만 가진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이런 나트륨 있잖아요. 나트륨은 얘는 11번이니까 전자를 다해서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전자를 다해서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이 전자를 떼어낼 때 봐봐 여러분. 자, 이거 무한대 껍질입니다 라고 하면 자, 일단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걸 한번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전자를 뜯어내고 또 옆에서 또 뜯고 그죠? 전자를 에너지만 많이 주면 11개를 다 떼어낼 수 있어. 다. 전부 다. 응? 알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이 전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얘를 E1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 얘를 뜯을 때 이거는 E2라는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볼까요, 여러분? 자, 얘는 E1부터 E2, E3 계속 가겠죠. 그래서 저 뒤에 가면 9번째도 아이고 얘는 9번째도 있고 그다음 10번째도 있고 11번째도 있고
이런 게 싹 다. 알겠지, 그치? 근데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점점 원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야. 바깥쪽부터 뜯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그리고 전자수가 줄면 줄수록 전자의 반발력이 점점 작아져. 즉, 가려막기 효과, 가륨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점점 세지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전자를 뜯기가 점점 뭐한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E1보다는 E2가 크고요. E2보다는 E3가 크고. 자, 이온 에너지가 순차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해요. 어떤 원소는 상관없이. 알겠죠?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여러분 자, 제1과 제2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9번째 전자 뜯고 10번째 뜯을 때 에너지 차이가 여기서 또 많이 나.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어? 껍질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냈는데 두 번째 전자를 뜯을 때는 두 번째 껍질로 가야 되고요. 10번째 전자를 뜯어낼 때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요. 그치? 껍질이 바뀔 때는 이온 에너지가 커지긴 커지는데 그냥 서서히 커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쭉 커져. 쭉. 알겠죠? 많이 생각하면 막 9배, 10배 막 커지고 막 그래. 최소한 4배 이상 커집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무슨 알겠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마그네슘 예를 들어볼까? Mg. 얘는 12번입니다. 자, 얘도 전자가 2개, 8개,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얘를 전자를 떼어낼 때, 자, E1, 다음 E2, 그죠? 다음 E3 이제 계속 뜯어내. 자, 가다 보면, 자, 저 뒤에 가서 10번째, 11번째 다 뜯어내면 여러분 12번째까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순차 이온 에너지는요, 무조건 증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계속 커져. 근데 여기는 있잖아. 어디에서 많이 갑자기 훅 커지냐면, 제2에서 제3으로 갈 때 한번 팍 커지고, 10번째에서 11번째로 갈 때 한번 또 팍 커지는 거야. 왜? 껍질이 바뀌어. 여기는 세 번째 껍질. 여기가 두 번째 껍질. 여기는 첫 번째 껍질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는 거 같죠, 그죠? 오케이, 됐지? 자, 이거 수치를 한번 보여줄게요. 책 봐봐, 책. 자, 우리 책에 여러분 그 쌤이 준 거 그거 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온 에너지 주기선을 보면 아까 설명해 준 거, 그렇지? 리튬부터 네온까지 점점 커지는데 베릴륨과 붕소, 질소랑 산소는 예외가 나타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서 예외 한번 나타나. 아이고, 어디가? 자,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에서도 예외가 한번 나타나고, 인과 황에서도 여기도 예외가 나타나. 오케이. 이제 왜 예외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써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 이온 에너지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먼저 여러분, 원소 A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원소 A를 보게 되면, 제1 이온 에너지가 496, 제2가 4560. 한 9배는 커졌죠, 이거. 9배 좀 넘게 커졌잖아, 그지? 너무 많이 증가했죠? 여기는 4560에서 6900씩 물론 증가하긴 했지만 엄청 많이 증가하지 않았잖아. 몇 배씩 뛰진 않았잖아요. 여기도 증가하긴 해,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해, 뒤로 갈수록. 순차 이온 에너지는. 자, B도 봐봐요. B도 제1보다는 제2가 크고, 제2보다는 제3이 크고, 제3보다는 제4가 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A는 제1에서 제2로 갈 때, 그죠? 여기에서 에너지가 좀 많이 증가했고, B는 2에서 3으로 갈 때 많이 증가했고, 그죠? C는 3에서 4로 갈 때 많이 증가했어. 이게 바로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다르다. A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짜리다? 한 개짜리. B는 원자과 전자가 2개짜리. C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많이 이런 거 있잖아. A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고 싶어. 에너지가 496만큼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B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얘는 에너지가 738 더하기 1451 요만큼 있으면 돼요. C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얘는 578 더하기 1817 더하기 2745까지 필요한 거야. 전자석을 다 뜯어내야지 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다 했어. 어떡하죠? 여러분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데 숙제를 좀 조절을 해야겠지. 그죠? 여러분 너무 많으면 하기 싫어지니까 단원 종합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고 숙제를 좀 줄여서 여기까지만 133쪽까지만 숙제를 할게요. 괜찮지? 이 정도는? 어때? 할만하죠? 그지?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지? 133까지만. 자, 여러분. 127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127페이지. 숙제는 133쪽까지입니다. 133. 자, 할게요, 여러분. 127페이지입니다. 1번. 자, 원소 ABCD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 준 거고요. ABCD는 리튬, 베릴륨, 산소, 나트륨, 염소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큰 애들이, 아이고 어디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더 큰 애들이, 자, B하고 C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그쵸? 얘네 둘은 뭐다? 얘네 둘은 비금속이다. 이렇게 들어요. 그럼 지금 비금속이 누가 있냐면 산소랑 염소가 있어요. 비금속이, 그쵸? 근데 산소는 껍질이 2개짜리, 염소는 껍질이 3개짜리.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겠죠, 여러분? Cl이 더 커야 돼. 원자 반지름도 그렇고 이온 반지름도 그렇고. 그래서 C가 Cl이 되는 거고 B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산소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나머지 A, D, E 이게 금속 원소가 되는 거야. 원자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제 A, D 중에 D가 제일 큰데 봐봐, 여러분. 리튬, 자,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리튬, 베릴륨, 나트륨, 위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누가 제일 커야죠, 여러분? 나트륨이 제일 커야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트륨이 되는 거야? D가 나트륨. 그 다음에 A가 리튬. 그죠? 제일 작은 E가 베릴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여러분. 1번.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를 써 말하자면 금속은요, A, D, E.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쵸? A, D. 자, 이번에는 2번 갈게요. 자, 이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써보세요. A, 리튬, B, 산소, 그죠? 그 다음 E, 베릴륨까지. 얘는 2주기지. 나트륨, 염소는 3주기니까.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여러분. 3번. 비활성 이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A온과 B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A가 누구였는지 볼까요? A가 리튬이었어요. 리튬은 헬륨처럼 돼요. 전자 하나 잃고. B는 산소니까 가장 가까운 게 네온이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같지 않습니다. X로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B이온 반지름이 D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이온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 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산화이온이 더 커야죠, 그죠? 오케이? 이건 시력 테스트인가? 자, 네, 우리는 3번.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은 금속이잖아요. 리튬.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차이 때문이야. 네, 맞습니다. 리튬 원자는 껍질이 2개, 리튬 이온은 껍질이 1개니까. 자, 4번.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전자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C가 누군지 볼까요?
자, C는 얘는 Cl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는 전자수 때문에 전자가 많은 음이온이 더 반지름이 큰 거죠. 그래서 자, C의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은 건 전자수 차이 때문에 이것도 맞네요. 자, 이온 반지름이 D가 C보다 작은 것은 유효 핵전화 때문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D랑 C랑 볼게요, 여러분. 자, D하고 C는요, 나트륨이랑 Cl이야. 그죠? 얘네는 나트륨은 껍질이, 잠깐, 이온인가요? 지금 어디 하는 거죠? 5번이지. 5번이죠. 볼게요, 여러분. 자, 나트륨이온은 껍질이 몇 개? 2개. 염화에는 껍질이 몇 개, 여러분? 3개. 껍질이 달라요. 이거는 유해액전화 때문이 아니라 껍질 차이 때문이니까 이거는 X. 알겠죠? 황이온의 반지름은 B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B가 누구였냐?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그죠? B가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 그죠? 그러면 으쌰. 자, 황이온, B는 산화이온. 얘는 껍질이 3개, 얘는 껍질이 2개니까 황이 더 커요. 됐지? 그 다음 플로리나 이온의 반지름은 B이온의 반지름보다는 크고 D이온의 반지름보다는 작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화이온이랑 플로리나 이온, B가 아까 산화이온이었잖아요. 그죠? 둘 중에 산화이온이 더 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지, 그치? 그러니까 산화이온보다 더 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X.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